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홍성진입니다. 금리 인하 훈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FOMC가 끝나고 나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다만 셧다운 리스크와 관세 불확실성 등 아직까지 우려 사항들이 잔존해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기대와 경계감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균형 잡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쌍끌이 활약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 쪽에서는 대규모 투자 소식이 들려왔고 또 애플 쪽에서는 아이폰 17이 말 그대로 대박을 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죠. 해당 소식에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3대 지수도 나란히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46,300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어느새 6,700에 근접해 있고 나스닥 지수는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는 오늘도 지속됐는데요. 장중한 때 4.15%를 넘어서면서 2주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경고음도 조금씩 나오는 중인데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쯤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국채금리가 내리기는커녕 거꾸로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었죠.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월가에서 조금씩 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소폭 상승했는데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동안의 낙폭을 되돌리고 조금씩 회복 중인 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밤사이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한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7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1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빅마우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마이런 연준 이사의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요. 기준금리를 2%포인트는 더 낮춰야 된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발언이긴 하죠. 지금 FOMC가 끝나자마자 바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에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미 충분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 1.75%포인트 정도는 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최종적으로는 2%대 초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모든 연준 위원들이 여기에 동의했던 건 아닙니다.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그렇고 헤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은 생각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우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헤맥 총재도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면 매파보단 그래도 비둘기파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듯하죠. 특히 금 가격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한데 금 가격이 벌써 장중한 때 3,800달러에 근접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죠. 결국 시장의 반응을 보면 비둘기파와 매파 중에서는 마이런의 비둘기파 발언을 더 베팅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밤사이 있었던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종목단에서는 오늘 애플과 엔비디아가 나란히 4% 그리고 3% 급등했는데 어떤 이슈들 때문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서 아나운서와 만나보시죠. 네, 이제 기업별, 종목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전체적으로 톱어보시죠. 앞서 언급된 것처럼 희비가 갈리는 기업들이 좀 뚜렷합니다. 테슬라부터 애플, 엔비디아까지는 큰 폭으로 올랐다면 알파벳부터 아마존까지는 보합권, 약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 개씩 개별 이슈 체크해 보시죠. 우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간밤 새로운 소식이 한 가지 나왔죠. 오픈 AI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오픈 AI에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는 잠시 뒤 브리핑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아이폰 17 판매에 대한 호조세로 계속된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폰 17을 살려면 한 26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죠. 러닝타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외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어제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 글로벌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AI 그리고 로봇 쪽으로 사업을 좀 치중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라는 IB들의 의견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도 점검해 보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정말 뚜렷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앞장에서 보셨듯이 7개 기업들도 저마다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개별 기업들도 이슈가 들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이 정말 혼조하게 섞여 있는데요. 일단 대형주는 강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이 함께 끌어올린 증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다는 게 무슨 흐름이냐. 장 초반에는 증시의 상승 탄력이 좀 약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확인해야 할 게 정말 많죠.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PC 물가 지표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23일 장 마감한 이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약간 좀 더디게 움직였던 시장이었는데요. 지수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이 계기가 계속될지를 좀 보고 나서 움직이자라는 신중함이 조금 더 세게 발동된 하루였습니다.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는 10월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내 1회 추가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경계하면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 조금 더디게 움직였던 PC 물가 지표부터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간밤에 나왔던 이슈들도 체크해 보시죠. 백악관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에 대해서 합작 법인을 꾸려서 운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부터 델도 올랐고요. 여기에 추가로는 폭스코프도 함께 추가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비디아가 당기고 오라클이 밀어준 시장이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다음 장 브리핑 통해서 만나보겠고요. 추가적인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CEO 교체 소식도 있다는 점 잠시 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티펄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소식입니다. 화이자가 살 빼는 약을 개발하고 있는 메세라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메세라도 강세를 보였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메세라는 비상장 기업이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최대적으로는 73억 달러 가량의 인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장 브리핑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당기고 오라클이 좀 탄탄하게 밀어준 시장이었습니다. AI 관련해서는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자면 엔비디아가 당기고 애플이 밑에서 밀어준 시장이었죠. 일단 간밤 나온 소식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오픈 AI가 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 오픈 AI의 소식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브로드컴과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간밤에는 데이터 센터 구축까지 그 캐파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계약이 체결이 좀 된 걸까? 엔비디아는 이제부터 오픈 AI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좀 도와주게 됩니다. 140조 원 가량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는 140조 원, 미국 돈으로는 1,000억 달러입니다. 이런 돈의 규모가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전 10개 기수를 구축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규모 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를 약속하고 무엇을 받아내느냐?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오픈 AI의 지분을 넘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좀 나와보면 알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해당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 초반에 약간 더디게 움직이다가 폭등적으로 움직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130달러 선 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상승폭 자체를 또 따져본다면 4%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서 언급됐던 기업도 한 가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미증시에서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하면 바로 떠올라야 하는 기업 바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도 해당 소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6%가 넘는 상승을 이루어냈고요. 오늘 상승했던 이유도 추가적으로는 뭐가 있었을까를 체크해보면 AI 붐에 대한 간접 효과입니다. 이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앞서 브리핑 통해서 만나보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앞서서 히트맵을 함께 열어봤을 때 체크했던 내용입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에 대해서 오라클이 보안을 담당하게 됐다. 오라클부터 델 그리고 폭스코프까지 합작 법인을 꾸리는데 함께하게 됐다라는 뉴스도 전해지면서 해당 발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 부추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CEO 교체 소식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사회가 바뀌고 CEO 경영진이 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의 경영진 그러니까 청사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AI 투자 전략 관련해서 또 애플까지 어떤 이슈들로 어떻게 투자 전략 꾸려봐야 할지 지금 바로 고민해 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네. 한 줄 평을 남기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AI 제국을 건설한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애플과 테슬라가 주도해온 시장에서 드디어 엔비디아가 뒤집기 한판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가만 보더라도 이 뒤집기 한판승이라는 표현이 딱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엔비디아 얘기부터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밤사이에 거의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네. 4% 급등한다. 그만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앞서도 브리핑 해주신 대로 지금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게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픈 AI와 엔비디아는 10기가와트 규모의 엔비디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막대한 데이터 센터 시장 기회, 그다음에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AI 사이클을 언급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목표 주가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225달러, 웰스파고는 220달러, JP 모건도 좀 보수적이었는데 215달러고요. 지금 TD 코엔이 235달러, 멜리우스가 240달러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오픈 AI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시스템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오픈 AI 지분 뭐를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 오픈 AI의 경우는 컴퓨팅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아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체 칩 개발 노력도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해도 이거는 또 분리해서 네. 보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보신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엔비디아는 뭐 160달러 근처까지 오면 사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장중에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 양봉이 솟아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를 뭐 240달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들어가도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적어도 200달러 이상 지금 이 새로운 정말 AI 제국을 건설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게 뒤집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랠리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슈로 첫 번째 문을 열어봤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기업, 바로 쌍끌이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애플입니다. 애플도 무려 4% 넘게 뛰었는데 지금 주가 레벨 자체도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가 260달러니까요. 네. 지금 250달러를 넘어섰으니까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근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웨더부시 같은 경우는 아이폰 17 수요가 이제 10에서 15% 증가됐다라는 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높여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운 아이폰이 고객들의 기기 업그레이드 또 네. 이런 쪽에 반응을 보이고 있고 주요국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판다, 뭐 줄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선 주문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 모델이 최대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여 잡고 있어요. 310달러로 높여 잡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좀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게 기존에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이 아이폰 11이라든지 아이폰 13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교체 주기가 왔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 AI 성능에 무슨 획기적인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혁신 이런 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아이폰 판매만 갖고 지금 계속 목표 주가를 높여 잡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상승폭도 컸다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260달러 신고가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저는 뭐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게 괜찮을 것이다. 비중 축소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테슬라도 지금 뭐 고공행진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네. 그 입 모양, 이 제스처가 또 큰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어떤 네. 이슈들이죠?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결별했잖아요. 사실상 네, 뭐 그랬었죠. 아메리카당 창당한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었고요. 그런데 찰리 커크의 장례식에서 이제 악수를 나누고 있던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둘 사이의 화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주가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관점에서요. 예.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어드가 이제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AI의 선두주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국의 FSD 소송을 당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 저는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게 9월 말로 인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중단된다는 거거든요. 폐지된다는 거. 그렇죠.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기존 브랜드 차량 등록이 27% 감소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던 만큼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나 또는 테슬라 보유자들, 전기차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 차트가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십자형 양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뭐 540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 488달러가 이제 사상 최고가인데요. 네.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비중 축소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비중 축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뭐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들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 또 엔비디아, 오라클 같은 AI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비중 축소로 의견을 주셨고요. 오라클 얘기 나온 김에 오라클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오라클 쪽에서는 어떤 이슈 나왔죠? 네, 지금 틱톡을 뭐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었잖아요. 네. 폭스라든지 뭐 델, 그다음에 그렇죠. 오라클을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미라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2의 오라클의 엔비디아, 미라클이다. 네, 예. 제2의 엔비디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딩 대장주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9천억 달러에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시총상으로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시총상으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11위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9,300억 달러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M&A 관련주로 지금 산업별 특화 클라우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증가율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8.4%, 내년도에는 16.8%, 그다음에 2027년도에 22%, 28년도에 45.2% 이런 식으로 매출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요. 예. 이미 여기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40% 폭등한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다시 유턴을 하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네. 거고요. 이제 사상 최고가인 346달러, 345달러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분할 매수로 계속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셔도 중기적으로도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2의 엔비디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오라클은 현재 매수로 투자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할 기업은 어플라이드 디지털과 코어웨이브입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초쯤에 대표님이 이 종목 처음 들고 오셨을 때 주가가 한 6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제가 오늘 주가를 봤더니 24달러더라고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뭐 64, 24, 4배 가까이 그 기간 동안 오른 건데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코어웨이브와 15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예. 임대 기간 동안에 70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다 이제 어플라이드 디지털도 그렇고 코어웨이브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예. 결국은 이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AI가 주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솟아오르면서 지금 장대 양봉이 솟아오르면서 24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예.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시면 저는 30달러 이상 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경우는 이제 코어웨이브도 한번 보시면 네. 코어웨이브도 지금 그 락업 해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상승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코어웨이브 매출의 71%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인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역시 160달러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학개미들사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두 종목이죠. 어플라이드 디지털과 또 코어웨이브까지 둘 다 매수 의견 내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